이번 시간부터는 일반 점표 입력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표 입력, 일반 점표 입력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당좌자산 거래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메뉴를 말씀을 드리면 회계관리, 재무회계, 점표 입력에 일반 점표 입력이 있습니다. 점표는 단기에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거래를 기재하는 쪽지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그 거래를 입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단기에 발생된 거래는 프로그램 사용자는 일반 점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론 편에서 학습을 했듯이 거래가 발생되면 해당되는 거래를 점표 용지 또는 분계장에 기재를 하고요. 분계를 해서 기재를 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점표 용지에 있는 내용을 원장에다 옮겨 적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를 정지라고 했죠. 그리고 거래 입력이 거래 기입이 다 끝나면 결산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해당되는 거래를 점표에다 입력을 해주시면요. 그 내용이 자동으로 공장, 장부에 들어가서 장부가 작성이 되고요. 또 결산 시에 작성하게 되는 재무적부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한 번의 거래 자료 입력으로 점표 용지에다 썼다면 이제 프로그램 입력입니다. 한 번의 점표 입력으로 장부가 작성이 되고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이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 시절에는 즉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을 때 사람이 펜 들고 썼을 때는 점표 작성하고 또는 분계장 작성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점표 용지에 있는 내용을 원장에다 옮겨줬고 즉 정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결산일이 되면 결산 점표 작성하고 원장에 옮겨줬고 재무제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해당 거래를 점표에다 입력만 하면 장부와 재무제표가 한꺼번에 작성되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만약에 거래 자료가 잘못됐다 그러면 점표 입력에 설정을 하면 장부와 재무제표가 한꺼번에 수정이 됩니다. 사람이 펜을 들고 직접 썼을 때 그 쓰기 시절에는 한 번 잘못되면 다 고쳐야 되죠. 그래서 점표 입력이 단기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 메뉴 중에서 매우 중요한 메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점표는요, 단기의 거래를 입력하는 그러한 점표 입력은요, 단기의 거래를 입력하는 메뉴이기 때문에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병순으로 우리가 순서대로 입력을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면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표 입력에 일반 점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전산회계 2급에서는 거래에서 부가세가 있는 거래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의 부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먼저 거래를 입력하기 위해서 날짜를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날짜는 회계기간의 날짜가 나오는데요. 회계기간이 우리가 1월부터 12월이니까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가 5이고 뒤에가 1입니다. 한 달 단위로 입력을 한다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한꺼번에 2달, 3달치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달 바꾸기가 싫으시면 이렇게 1월에서 2월로, 2월에서 3월로 바꾸기가 싫으시면 한꺼번에 여러 달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싶을 때는 변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변경 버튼을 누르면 본인이 넣고 싶은 달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거나 학습할 때는 한 달 단위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를 쓰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상단에 올 옆에 일을 쓰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일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달의 거래가 많으면 밑에다 일을 쓰는 게 편해요. 즉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이렇게. 해당되는 거래가 많지 않으면 옆에다 일을 쓰는 게 편합니다. 일자를 쓰는 이 입력 방법은 사용자 선택사항입니다. 본인이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가 발생된 것을 일자별로 넣으셔야 되는데요. 학습할 때는 해당되는 달의 거래가 많기 때문에요. 밑에다 일자를 쓰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뒤에 기출문제를 푸실 때는 해당되는 달의 거래가 많으면 밑에다 쓰시면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옆에다가 쓰는 방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기출문제 풀이는 옆에다 일자를 쓰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에 거래가 많기 때문에 우리 밑에다 일자를 쓸 것이고요. 첫 번째 거래가 발생된 일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분을 잘 보셔야 돼요. 구분을 보면 밑에 설명이 나와요. 구분을 입력하세요. 1번 출금, 2번 입금, 3번 차변, 4번 대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번호는 1, 2, 3, 4번만 사용합니다. 5번, 6번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결산 시에 2개, 3개 처리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프로그램에 보면 결산에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결산 시에 3개 처리할 내용을 넣어두면 자동으로 분개를 합니다. 물론 100%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자동으로 분개해요. 그럴 때 프로그램이 5번, 6번을 사용합니다. 5번, 6번을. 자, 그러면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1번부터 4번까지 쓰는 거, 2번부터 4번까지 쓰는 거고요. 5번, 6번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분개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출금은 언제 쓰고, 2번 입금은 언제 쓰고, 3번 차변 대변은 언제 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경제에다 좀 밑줄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출금은요, 차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고, 대변에 현금이 하나 나올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 2번 입금은요, 차변에 현금이 하나 나오고, 대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올 때 사용합니다. 다 각각 하나씩 나올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차변, 4번 대변은요, 3번 차변, 4번 대변은 1, 2번이 아닐 때 씁니다. 1, 2번이 아닐 때. 1, 2번이 아닌 거래는 무조건 3, 4번으로 넣습니다. 즉, 1번 출금, 2번 입금이 아니면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출금, 2번 입금, 3번 차변, 4번 대변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잠깐 학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론편에서 점표에 대해서 잠깐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점표를 보면 3점표제라고 그래서요. 3개 거래가 발생되면 3개의 점표 용지 중에서 한 장을 꺼내서 3개 점표 용지 중에서 그 거래가 발생되면
용지 이제 3개를 이용해서 거래를 기입을 하는데요. 용지를 3개 쓴다라고 그래서 3전투제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그램 도로 말하면 1번 출금은 출금점수 용지에다 쓴 것을 입력하는 겁니다. 맨 앞에 보면 이렇게 점프 번호가 있고요. 이를 점프 번호라고 그럽니다. 이걸 점프 번호. 정보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거래 발생된 연호일을 쓰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감목을 쓰는 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직교금액. 즉, 첫 번째 거래가요, 해당되는 일자의 첫 번째 거래가 출금 거래다. 출금 거래라 하면 차변에 계정 과목이 나오고 대변에 현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날 거래 첫날이다. 그럼 넘버에다 1번을 붙입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일자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금은 현금이 나갔다는 거니까 현금이 나간 그 계정 과목, 맞은편 계정 과목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광고비가 나갔다 그러면 광고 선전비. 그럼 2번 입금이라고 되는 거 있죠. 그러면 2번 입금은 입금 점수 용지에다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점수 번호가 있습니다. 현금이 들어왔을 때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입금이 현금 들어온 거니까 현금은 쓰지 않고 왜 들어왔는지 그 맞은편의 계정을 쓰게 되죠.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을 받게 됐다 그러면 과목란에다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을 쓰게 됩니다. 별도로 현금을 쓰는 자리가 없죠. 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가 현금이 나갔다, 현금이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대체점수 용지에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점수 용지도 전달번호 쓰는 게 있고 일자로 쓰는 자리가 있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그러죠. 프로그램의 분계번호 구분 3번 차변은요, 대체점수 용지 차변을 말하고 4번 대변은요, 대체점수 용지 대변을 말하는 겁니다. 즉 3, 4번은 대체점수에다가 거래를 기재할 때 쓰라는 번호고요. 1번 출금은 출금점수 용지에다가 기재할 때 쓰라는 그 번호고요. 2번 입금은 입금점수 용지에다가 거래를 기재할 때 쓰라는 번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전에 거래를 점수 용지에 썼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그거하고 똑같이 만든 거죠. 그럼 다시 한 번만 지어보겠습니다. 1번 출금은요, 차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고 회계 처리했을 때 대변에 현금이 나왔을 때, 2번 입금은요, 차변에 현금 하나 나오고 대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 나왔을 때 각각 다 하나씩 나올 때 씁니다. 그러지 않으면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할 거고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하면 회사 중에서는 3점표를 쓰지 않고 점표용지 하나만 쓰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회사에서는 대체점표 용지만 썼어요. 이 대체점표는 모든 거래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쓰면 입금점표에 쓰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죠.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차변에 광고 선전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요. 자, 이것 때문에 시험을 보실 때 옆에 이기적인 팁이 있는데요. 1번 출금, 2번 입금 그 거래가 있을 때 1번 출금, 2번 입금 대신에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입력해도 어차피 회계 처리의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다 맞게 채점이 됩니다. 따라서 1번 출금, 2번 입금 거래는 출금, 입금도 넣어도 되고 3번 차변, 4번 대변도 넣을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 분이 편리할 대로 입력하는 방법이 편리한 거라고 생각된다면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거래를 보고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볼 때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볼 때 단기에 거래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일반 점수에 입력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지시사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조교 입력은 생략한다. 실제는 조교를 넣어야 돼요. 조교는 거래 내용을 간단히 써놓은 것이므로 장부를 볼 때 이 거래가 어떤 거래인지 알려면 조교를 기입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험 볼 때는 시험 시간 우리가 지금 실무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론도 풀고 시험에서는 실무도 풀어야 되거든요. 시험 시간 1시간입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조교 입력은 생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교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거래에는 이제 부가세 거래도 있는데요. 전산회계 2급에서는 부가세 모든 거래 부가세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즉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아요. 참고로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는 그걸 올리시면 점수가 하나 또 있어요. 메인 매출점수 입력이라고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근데 전산회계 2급은 이제 처음 하시는 거니까 이제 부가세가 이제 없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즉 부가세가 없는 거래는 일반적으로 넣거든요.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를 계정 옆에다가 넣어야 되는데요. 시험 보실 때는 그 거래처 넣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채권 채무하고 관련된 거래처만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즉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래처 코드, 이거 번호죠. 번호까지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시험상에서 시간 관계상 입력을 최대한 조금 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좀 더 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채권 채무 거래는요.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돈, 갚아야 될 돈 이거기 때문에요. 거래처하고 채권 채무가 있으면 거래처 온장에다 기입을 해서 그 거래처를 관리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계정 과목에는 거래처를 넣지 않더라도 채권 채무는 예전부터 스킬 시절부터 반드시 거래처를 관리했기 때문에 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거래처 원장은 어떤 거래처를 썼냐면 받아야 될 돈, 갚아야 될 돈 있는 거래처를 기입했어요. 그래서 거래처 입력은 다 해야 되지만 원칙상 실무에서는 다 해야 되지만 실제는 다 해야 되지만 시험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 예전에도 이 장부를 썼을 때 다 거래처 쓰기가 불편하면 채권 채무만 썼어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 그러면 채권 채무를 기록한 거래처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시험 볼 때 비밀하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는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 적절한 것을 골라서 합니다. 우리가 전산회계 2급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서 하시면 되겠고요. 이 채권 채무가 거래처 넣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건지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반드시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 채권 채무 그 계정 과목을 좀 암기를 해보고요. 해당되는 그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거래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볼 때 지시사항에 채권 채무는 거래처 넣으라고 되어 있죠. 다음에 채권 채무가 반드시 거래처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낸 사람이 입력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지 않는 한 무조건 입력합니다. 자, 학습해 보겠습니다. 예상매출금, 채권부터 받으러, 미수금, 선급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임차보증금, 부동가수표. 채무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선수금,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는 걸 잘 보시면 되겠죠. 반대로. 그다음 나머지 계정 과목은 문제에서 거래처를 입력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지 않는 한 있을 때만 넣는 거고요. 있지 않는 한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는 무조건 넣어야 돼요. 무조건. 입력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험 시간이 짧다 할지라도 채권 채무에 거래처 넣는 것은 확실히 필요하고요. 채권 채무에 거래처를 넣어야지 프로그램의 장부 관리에 거래처 원장이 있는데 그 거래처 원장이 작성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K랩에서는 거래처 원장이 두 개가 있어요. 거래처 원장, 거래처별 계정값 원장 이렇게요.
이거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 이 중요한 부조장부 중에 한 가지인데, 거래를 전표에다가 입력할 때 채권 채무에 거래처를 넣어야지만이 이게 작성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이렇게 써보시고 숙지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거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